오늘 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동길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김동길 선생님 댁에 들어오면은 우선에 이 책이 이런 좋은 책을 이렇게 많이 갖추시고 또 직접 전부 보시면서 이런 서가가 가장 제가 다녀본 중에 가장 훌륭한 서가이시고 또 모든 소장품이 참으로 귀하고 아주 값진 소장품이 많이 있으십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들한테 많은 교훈도 주시지만 이 서가에 한번 이 서재에 한번 와본 사람들은 선생님의 향기를 가득히 느낄 수 있는 좋은 우리 선생님 서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늦은 밤에 두서없이 찾아뵙게 됐습니다. 특히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선생님께서 장가를 안 가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손자들이나 자식들이 와서 또 이 효도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선생님께서 온몸으로 또 가르치심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멋진 사나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우리 선생님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제 자신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밤늦게 제가 이렇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늘 저를 너무 많이 아끼셔서 방송에서도 그러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늘 뭐든지 이야기하라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선생님한테 뭐 아무것도 해드리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한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이 건강이 여러 가지로 저는 걱정이 되는데 뵐 때마다 너무 기억력이나 지적인 그런 능력이나 모든 것이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참 타고나신 것이다. 그건 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타고나신 훌륭한 그 능력을 더 많이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기록도 해보고자 하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나라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원래 평안도 출신이시죠? 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또 고향에도 가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남북 정상회담이든지 또 돌아가는 핵 폐기 관련된 것이든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또 저희들한테 좋은 가르치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공자님이 논어천머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가 있어서 먼 곳에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런 말이 있어요. 유풍의 자원 방래 여기가 낳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지사는 나는 지사로 기억하고 있지만 지사가 먼 길을 지금 대구에 많이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 와서 또 약속 시간보다도 늦었어요. 8시에 온다고 그러더니 9시에 오니까 그럼 이 노인은 잘 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늦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가 찾아오니까 반가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또 무슨 그동안의 일이 우리가 국민의 상당수가 기대한 것처럼 김문수 지사가 그 길을 탄탄하게 가질 못하고 이 세태가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좌절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국민이 이 결의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인물, 그럴 때 김문수 지사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한때 가졌던 꿈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 뭐 들리는 말이 여러 가지 또 정치에 다시 등장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적으로 보지만, 우선 나한테 질문을 던지기를, 이 현실의 남북관계나 이런 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니까,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니까 남북관계가 어쩌면 이렇게도 갑자기 변하는가. 그러면 우리만 놀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고 있어요. 북의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요새 아주 뭐 한국 쪽으로 와서, 한국에까지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판문점에까지 와서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그래서 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 정도를 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니,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좀 둘이 얘기할 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미국 대통령이 또 성미가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핵을 그대로 두고는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또 북에서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양보를 해서 이렇게 회담을 하는데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국민은 밖에 사는 외국인들이야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처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생명이, 또 북한에 있는 동포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일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저 성비가 또 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맨 먼저 미군 철수부터 얘기를 해. 이제 미군 철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이 뭐 과반수라고는 말해도 뭐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다수니까. 역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중에 도대체 41%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건 드뭅니다. 그래도 50%는 좀 넘어야지.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역시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관계는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그 왜 미군 철수라는 건 우리가 민감하거든요. 한참 나가서 미군 철수를 해도 국민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텐데, 왜 때가 되기도 전에 그런 얘기 자꾸 내뱉는 걸 볼 때 무슨 별 자신이 없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진실로 한반도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은
문 대통령 주변에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감격하는 것이 그 일반 국민도요, 감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김정은이 그렇게 변했냐. 아니 1년, 2년 전에만 해도 고모부를 쏴 죽이고 당장에 없이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복 형이지만 형을 그 국제 어느 공항에서,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 그걸 약물로, 사린 같은 걸로 독살을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평화를 주장한다는 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게 국민의 일반의 심정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왜 문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자꾸 쓸데없이 말이요, 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만한 지도자를 찾지, 만일에 이렇게 되다가, 지금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것도 성비가 불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퇴각하고 하나도 얘기가 되지 않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나갑시다, 이렇게 되면 조국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의 한국 사람이고, 북의 조선인민공화국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뭐를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도 우리와 같은 꽃 같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야, 위험천만하단 말이야. 좀 더 안정된 무슨 그걸 국민에게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보가 확실하다. 미군이 주둔해 있고 그런 동안은 확실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미군이 철수하고 6.25 사변이 났어요. 철수하고 당장에 나지 않아. 다 계획적으로 얼마 기다리다가 때가 됐다 하니까 6.25 불법 남침을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럼 미군이 만일에 철수하지 않았으면 6.25 사변이 안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군은 얼마나, 한국인은 더 인명 재산에 손해가 많지만 미국 사람들도요, 여기 와서 6.25 사변 때문에 5만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10만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8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이 또 미군 철수하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철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철수하면 또 전쟁 나는데, 왜? 북은 전쟁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10배 혼자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6.25 때도 소련군 철수하지만은 다 김일성이 자기 군대가 남침을 할 수 있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면 소련군이 철수했다 하더라도 걱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하고 우리는 달라요. 무치오 대사가 그때 주한 대사인데, 미군, 소련군 다 철수했다 하니까 체면상이라도 미군도 철수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무슨 다른 이유도 있겠죠. 미군이 철수합니다, 이제. 미군이 철수할 때 한다고 전제하고, 이 무치오 대사가 성명서에 그 신문에 났던 그 사람의 사진과 그 내용이 지금도 내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치오 대사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미군도 철수하겠습니다. 철수하지만은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군 철수 얼마 뒤에 했습니다. 다. 하고도 또 무슨 어디 휴전선 어디 판문점 어디에서 북의 조만식 선생하고 남쪽에 이주화 김삼룡 같은 시대의 그 독특한 공산당원들 감옥에 있었는데 교환합시다. 그러니까 저자들도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천만에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미군 철수하는 때를 기다려서, 그것도 뜸을 들여서 남침을 감행해서
우리는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국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상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었어요. 다 믿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 연휴가 되면요, 공항이 사람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다 피난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네. 그렇게 믿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말이야. 여행은 잘 가요, 다들. 네. 예? 그런 나라예요. 왜? 네. 조국은 틀림없다. 그걸 믿는데 이 새 정권이 남북의 화해나 또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반도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가 온다. 이건 좋지만 말이야. 아니 미군 철수하고 요게 우리가 벌써 미리 얘기한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미국과 이제 북의 인민공화국이 화해를 한다. 그래서 그런 전제를 해보자. 그건 이런 일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요구 조건이 있을 것이다. 저기에. 그 요구 조건이 뭐냐? 그럼 한 가지일 것이다. 미군 철수하라. 미군 철수만 하면 우리가 핵 다 제거하고 다 없이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럴 것이 뻔한데 말이야. 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문씨 하나가 아만 포라는 사람 네. 그 CNN의 네. 여자 앵커하고 이렇게 그때는 뭐 영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요새 또 하기도 하지만은 그때 왜 김정은은 저렇게 핵을 가지고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그 문 씨가 대답하기를 말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은요,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정권 유지가 아니라 김일성의 뜻은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거, 자기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거, 남북 통일, 한반도의 통일, 무슨 통일? 적화 통일. 지금 남북이 대화를 해도요, 내용이 뭔가 하니 그게 뭐가 될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차 남과 북이 하나 되면은 정치 체제는 뭐가 될 거냐? 그러면 공산주의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펄쩍 뜁니다. 그건 안 된다. 왜 공산 통일을 할 바에 왜 통일을 하냐? 이렇게라도 살지. 그런 거니까 저 북에 야망이 하나 있다면 적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걸 포기하겠다. 적화 통일 포기하고 뭐 한국끼리 남북이 둘이서 평화를 조성하겠다. 그게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다 병신들이에요. 자기네 이익이 여기 관계돼 있는데 일본은 또 가만히 있어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해결돼야지.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왜 못하겠어요? 북의 체제인 공산주의 독재 체제와 남한의 중심인 자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독이 통일한 것은 동독의 경제가 망해서 통일한 겁니다. 잘 되면 왜 해요? 안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어려운 때이긴 한데 국민이 그래도 무슨 길이 있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국민이. 그래도 한국이 아무런 또 지금 젊은 세대라는 것은 뭐 해방을 겪지 못한 건 도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6.25 사변도 모르는 사람. 6.25 사변이 언제예요? 1950년, 50년에 6.25 사변이 터졌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도 나이가 몇입니까 지금? 그런데 다 그 뒤에 태어나서 똑똑해요 다. 또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로 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자유는 빼자 그러면은 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북하고 비슷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왜 헌법을 개정해도 자유는 빼겠다던가 이런 것도요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정치가 달라지려면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야. 대호각성을 해야 돼요. 북을 상대하면서도 토순대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걸 해야 되고, 또 전국을 안정시켜야 돼요. 지금 같은 전국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전국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꼭 감옥에 넣어서 법정 그 구속 기한이 만료돼도 그걸 연장해서까지 감옥에 두는 그 심보는 뭡니까? 죄가 많다는 걸 하려고 무슨 삼성에 뭐 이재용도 붙잡아다 놓고, 죄가 있다면 최순실 한 사람에게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말이야, 법정 기일이 됐으면 이젠 석방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도 재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야지.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짓을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된 거지, 그게 순조롭게 된 겁니까? 이변이에요, 하나에. 그러면 이변으로 국민이 받아들여 줄 수가 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이 될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뭐 의리로 나가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통령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 청와대에서 형무소로 직행한 거나 다름없는 한 시대의 대통령, 그이가 국민은 뻔히 알아요. 자기가 먹은 건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더라도 뭐 25년, 26년, 가능하면 30년 종신형으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다루면 안 됩니다. 삼권이 분립돼 있어야지.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요, 정 양심적으로 해줘야지. 대통령이 그렇게 원한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김문수 지사를 만나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나는 잘못됐다고 아주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말이야, 그 대통령을 갖다가 법정 구속 기한이 넘도록까지 그냥 구속을 해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요. 그건 내 개인의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만일에 문 대통령이 그 만료됐으니까 나가시죠. 나가서 재판 받으시죠. 재판을 받아서 형이 언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만한 그런 패기가 있어야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죄가 없다고 이러면 내가 창피하게 되니까 죄가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그냥 먹었다, 얼마를 먹었다, 안 먹었다는데 그 자꾸 먹었다고 그럴 건 뭐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지금 잘못하는 게 뭔가 아니에요. 과거만 해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명박이 먹었으면 잡혀가야죠. 우리는 그런 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꼭 왜 거기에만 주력을 하나 말이에요. 과거를 쑤시고 뭐 이제 대한항공도 넘어갈 거다, 뭣도 못 살게 될 거다, 그게 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나는 뭐 그저 전에 한 사람 이 사람 뭐 박근혜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걸 보면요,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안 했더라고요. 그이도요, 약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깃발만 들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그이는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실용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무슨 진보니 뭐 이런 사람들의 박수가 있으면 당신이 살게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러시아 가는데 황석영 데리고 가는 거예요.